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237690입니다. 네, 현재 시각 7월 5일 월요일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말은 푹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도 한 8, 9% 정도 상승해줬는데 네, mRNA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이연제약이었죠. 이연제약, 뭐 진원생명과학.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연제약도 이제 리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저항대에 걸려 있어요. 저항대에 걸려 있다라는 점. 이게 이런 상승 채널을 가지고 있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관점인데,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뭐 어떻게 보면은 6월달, 7월달 초반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관계사가 뭐 이제 저평가다, 뭐 4조 원 정도를 4조 원 정도를 봐야 된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다. 근데 그게 이제 1조 원 전에 시가총액이 한 9천억, 8천억대 나왔던 얘기였죠. 그리고 추후에 또 경쟁사가 11조 원 가치를 받고 매각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재료가 떴죠. 다만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 이격도를 조금씩 채워주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기를 모았다가 가려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월봉상 그러니까 얘가 조금 그쵸 이런 데는 조금 주의해야 돼. 네, 만약에 이런 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완전 좀 따라붙어서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이에 제가 바라보는 거 제가 이제 주식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ST팜이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 같은 기업들, 얘네들은 조금 이제 좀 바닥을 벗어나는 느낌이라서요. 이제 바닥을 좀 벗어나는 느낌이라서 조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하락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야 되죠.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상승 초입부가 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월봉상 본다고 하더라도 역헤드 숄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두 종목이에요. 네, 판미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ST팜이라든지 ST팜도 이제 일봉상에 있어서 일봉상에 있어서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죠.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눌려주는 과정이 있다. 어쨌든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데는 좀 강하게 돌파해줬다가 그 다음에 눌려야 여기서 좀 횡보를 해주면은 실제 직전 고점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도전할 의향을 제가 찾아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물론 당연히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이야 많죠.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저항이에요. 다 저항이고 뭐 저항이야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얘가 트렌드를 이제 이런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트렌드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저점이 나왔고 실제 얘가 여기서 저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얘는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저점.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죠. 고점도 내리고요. 저점도 내리고 저점도 또 내리고 내렸다가 이런 직전의 고가적인 부분을 돌파해줬다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이런 데를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다음 고가나 그 다음 고가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둘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이나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연기금이나 기관. 물론 얘네들이 뭐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상승한다라는 건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뭐 5만 주, 2만 7천 주, 3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연기금에서는 3만 7천 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2만 4천 주, 3만 4천 주씩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한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제 볼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저점과 저점 이런 고점에 있어서 이 매물대가 이제 앞으로 지켜주는지, 지켜주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주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사이에 뭐 뉴스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델타 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에스티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내 백신, 국산 백신 개발의 본격화, 정부 지원이 관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사설이 나왔네요, 하나.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녹십자 등 3개사가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국산 백신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5일 제약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앞으로 7천억을 들여 내년까지 모두 1억 도스의 코로나 백신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까지 mRNA 백신 대량 생산 체제를 확립하고 10억 도스 이상을 생산해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2025년까지는 같은 기술을 이용해 항암 백신과 차세대 혁신 신약도 개발키로 했다. 그래서 이들 3사가 이처럼 국산 mRNA 백신 개발 생산 계획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한 것은 각사의 플랫폼, 원천 기술과 원료 조달, 대량 생산 등 핵심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자금 조달 능력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수가 연 이틀 800명을 넘어서는가 하면 휴일인 토요일에는 코로나 진단검사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각국에서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다른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제는 보건안보의 핵심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미, 에스티팜, GC, 녹십자 등 3사의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은 이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들 제약사의 의욕에 찬 도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가 만약 이들 3사 컨소시엄의 노력을 방치하거나 손을 놓고 구경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추경 예산은 바로 이런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고, 마침 정부는 올해 추경을 30조 원을 넘게 작성했다라고 한다. 상반기 중 추가로 거둔 세금이다.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공짜로 뿌려 정치 추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생산적이고 고급 인력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국산 mRNA 백신 개발과 같은 R&D에 이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괜찮죠? 네, 이런 뉴스는. 결국엔 정부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또 도와주느냐. 약간 정부가 잘한 게 이제 이번 정부가 잘한 게 이제 방역이었죠. 네, 방역이었고, 네, 우리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약바이오사들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확실하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또 고가 돌파를 할지. 네, 이런 자리는 쉽게 만들어지진 않죠. 아마 이런 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눌렸을 때 사는 것도 괜찮고, 내가 답답한 거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준봉 등장했을 때 기준봉 매매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60일선을 지금 올라탔고 60일선이 기왕이면은 무조건 지켜주는 게 맞겠죠. 그럴 거면.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해봤고요. 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 여기에 가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급등하는 테마주나 시장의 주도주를 단 한 번에 더욱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